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봤던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다른 것보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만큼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엔 그 어떠한 노력 없이 쉽게 얻은 것만큼 또 쉽게 떠나버리는 건 없겠죠. 제가 이 세상의 진리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사실 저희 집은 다른 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친정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셨던 분이었어요. 낮엔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름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일하다 들어온 엄마 싸우시곤 했습니다. 저와 2살 어린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요. 결국 엄만 친정아빠 이런 행동을 참지 못하고 제가 13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땐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요. 엄만 여기저기 청소도 다니고 식당 서빙도 하시고 설거지며 배달일까지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며 그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셨답니다. 그러다 정착을 하게 된 일이 바로 택시기사였죠. 지금도 여자 택시기사분들이 많은 건 아닌데 그땐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택시기사란 이유로 엄만 정말 더러운 일도 많이 겪으며 어렵게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친정아빠라는 사람은 한 번씩 집에 와선 꼬장을 부리곤 했고요. 어느 날은 학교에 딱 갔다 왔는데 집에 정말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술에 잔뜩 취한 아빠였습니다. 제가 아빠를 보자마자 엄청 당황스러워하니 아빤 절 보면서 비웃으시더라고요. 야, 넌 아빠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어? 네 엄마 어디 갔어? 네 엄마 또 밖에 나다니고 다니냐? 오셨어요. 엄마 일하러 갔는데요. 일은 무슨? 코딱지만한 돈 벌면서 일은? 야, 엄마 돈 어디 있어? 엄마 돈 어디다 꿍쳤어?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어디다 엄마 돈 놨는지 얼른 말 못해? 가만 보자. 이 옆에 내 옷장 안에 돈 잘 숨겨두던데 저기 있나? 그러더니 방 안 이곳저곳을 정말 막무가내로 파헤치며 아빤 돈을 찾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숨겨둔 돈을 여기저기서 찾고 난 뒤엔 아빤 선심 쓰듯 저한테 10,000원 한 장을 딱 내밀며 마치 당신 돈처럼 저에게 쥐어주곤 가버렸어요. 어릴 땐 그런 아빠의 모습이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아빠가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어 벌벌 떨기만 했었죠. 그러다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성장하면서 더는 아빠 이런 행패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으로 아빠를 봤을 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술에 취한 아빠가 거의 한 5달 만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여전히 말도 없이 집에 와선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아빠는 깨어나더니 진짜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날라온 건 빈 술병이었어요. 야, 너도 나 무시하냐? 어?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왔으면 다녀오셨냐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아빠가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해 임마. 아빠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빠야?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냐고. 당장 나가. 어? 당장 나가라고요. 여지껏 참아준 게 아빠 대접해준 거야. 당장 나가.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아빤 저에게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손을 들려고 했지만 전 그런 아빠 행동에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대로 아빠를 밀쳐버렸고 아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그러자 아빤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전 바로 다가가 옷깃을 끌어잡고서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마침 일을 마치고 오던 엄마와 밖에서 들어오던 동생이 그 꼴을 보고선 저희 셋은
다 같이 아빠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엄만 아빠에게 다시 한번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그 후로 어찌된 일인지 아빠는 집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얼마 뒤 아빠가 혼자 단칸방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됐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도 저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한 번만 우리에게 따뜻한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만 있었을 뿐이었죠.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엄만 셋이서 더 똘똘 뭉쳐 세상을 살아갔어요. 엄만 저와 여동생에게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신신당부하셨답니다.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와 여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나와 전 공무원이 되었고 여동생은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됐을 때 단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직장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서글서글하니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제가 참 좋아했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엄만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아빠와는 다르게 남편은 정말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결혼 초반에 친정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와 저랑 둘이서 저녁상을 차리며 겉절이를 했는데 엄마가 슬쩍 막걸리에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20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숨을 헉헉거리며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엄마에게 내민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손엔 엄마가 정말 스쳐가듯 말한 막걸리와 수육고기가 들려있더라고요. 그냥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이 그걸 듣고서 바로 나가 사온 거였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지수야, 너 결혼 잘했나 보다. 아휴,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걱정 덜겠다, 덜겠어. 남잔 저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그래야 여자가 마음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지. 최서왕 저러는 거 보니까 엄마가 다 마음이 놓인다. 뭐야 엄마, 이제야 마음 놓은 거야? 남편 원래 성격이 저래. 원체 엄청 세심하고 하나하나 신경도 얼마나 잘 써준다고. 아유, 그럼 됐다, 됐어. 다른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되는 거야. 됐다, 됐어. 엄만 그렇게 저희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답니다. 결혼 초반엔 진짜 남편이 참 부지런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저희 남편처럼 제 말에 빠릿빠릿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남편과 만난 게 참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남편 가정 결혼하고서 바로 큰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엔 작은 아들까지 낳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아 저도 무척이나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 은퇴한 시부와 평생 전업주부셨던 시모, 그리고 남편보다 4살이 어렸던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부께서 은퇴를 하시고선 연금이랑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간간히 하시며 그걸 생활비로 쓰셨고 시누이는 직장 생활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다들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이었답니다. 약간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시모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잔잔하게 사골 치는 스타일이라는 거였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모가 자기 친구 얘기를 꺼내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시부 반응이 예상 외였답니다. 아니, 이번에 내 친구가 왜 과일 같은 거 있지? 그걸 산지에서 직접 떼오는 사업을 한다더라고. 작년에 했더니 엄청 잘 돼가지고 아주 떼부자가 됐대. 뭐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또 뭐 한다고 난리 피우기만 해봐 아주. 내가 이번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 당신은 또 내가 뭘 얘기했다 그래. 내가 아주 뭔 말만 하면 난리 피웠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아니야? 지난번에 당신 뭐라 그랬어?
당신 그 잘난 친구들 모임에서 돈 모아서 개돈처럼 타먹을 거라고 하더니만 개주가 날라가지고 그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여지고 받지도 못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천 번 얘기했지. 이번에도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알고 봤더니 시모는 주변 사람들 말에 좀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더군요. 좋다는 물건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잔뜩 사오기도 하고 투자에게 솔깃해서 모아둔 돈을 바로 투자해버리기도 하고 과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는 시모가 옆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면 아주 기겁해 말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시모가 생활비 때문에 자신도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힘들지 않은 일들을 시모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또 시모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전 시모가 그 정도의 푼돈을 벌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전 두 아이를 낳고서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을 했고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한 8년 차쯤 됐을 때부터 슬슬 시댁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는 당뇨에 지병이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시모가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였죠. 처음엔 시모가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하길래 전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시모가 뭘 줄게 했다며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시모의 양쪽 팔에 든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커다란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오시더니 거실에 와르르 물건을 쏟아내시는데 그게 다 화장품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나 요즘 이런 거 팔잖니. 그래서 너도 한번 써보라고. 내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촉촉하고 좋더라. 내 주변에도 요즘 다 이런 거 써. 그러니 너도 한번 써봐. 네? 어머님, 이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아니, 이거 화장품만 있는 거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것도 많이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얘기만 하면 내가 다 구해줄 테니까 말만 하렴, 말만. 어머님, 정말 괜찮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 맞는 거죠? 막 이런 거 대량으로 사라고 그러는 곳인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넣어주려고 가지고 온 거지. 막 나더러 사람 말라 그런 거 안 해. 내가 요즘 일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살맛이 나는데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거 아니니까 넌 걱정하지 말어.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주러 오마. 처음엔 전 그저 시모가 화장품 방문 판매 이런 걸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서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바로 다단계 회사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전 정말 기겁을 하고서 시댁 식구들에게 당장 시모를 빼와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뭐라 하질 못하는 겁니다. 멀리 사는 신우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며 그냥 놔두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그래도 별말하지 말아요. 아휴, 나도 엄청 말렸죠.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만 괜찮대. 뭐 어쨌거나 아직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물건 주변에 소개만 해준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돈 벌고 그러니까 엄청 재밌고 신나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한테도 말했더니 그냥 두라고 그러고 전 너무 걱정돼서요. 아유, 괜찮아요, 언니. 우리 집 돈 쥐고 있는 건 엄마도 아니고 아빠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솔직히 엄마 나이에 이제 어디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평생 살림만 하면서 재미도 못 느꼈는데 밖에서 그러면서 신나게 다니는 거 보니 저도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도 어느 정도 하시다가 마시겠죠 뭐. 솔직히 저도 이 말을 듣는데 시모가 좀 짠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평생 두 아이만 키우며 집안 살림만 해오셨던 시모가 혼자 저렇게 밖에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셨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시모 말대로 시모가 또 그 일을 하진 않는지 더 이상 저희 집에 물건도 가지고 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상황은 반전이 됐습니다. 시모는 원래 그냥 동네 수수한 아주머니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화장도 잘 안 하시고 옷돈을 편하게 입으시던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귀걸이며 목걸이며 금덩이를 척척 메고 다니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셔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시모를 보고 전 다른 사람인 줄 안 적도 있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시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와, 뭐야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완전 딴 사람 같네. 무슨 일이야? 엄마 좀 괜찮니? 요즘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 다시 일 시작하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다. 글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유, 그나저나 지수 넌 왜 이렇게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고 있어? 나이도 나보다 훨씬 더 젊은 애가. 너도 좀 옷 좀 사 입거라. 그러더니 시모는 제게 30만 원의 용돈을 바로 지갑에서 척 꺼내 주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시모가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알 수도 없었고요. 그날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시모에게 무슨 신변의 변화라도 생긴 건가 싶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서 집에 가는 내내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갑자기 깔깔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여보,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용돈도 크게 척척 주시지 않으시잖아. 이거 다시 돌려드려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엄마가 준 건데 당신 못 들었어? 당신 옷 사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써, 편하게. 아니, 어떻게 편하게 써? 진짜 어머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한번 당신이 슬쩍 물어봐. 어? 아유, 무슨 일은 무슨 일. 없어. 실은 내가 엄마 좀 도와줬어. 그래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도와줬다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 거야?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전 영문을 몰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남편이 그 다단계에 투자금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전 아예 그 다단계 시스템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처음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급이 달라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가나 보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그 일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만둔 적도 없었던 거였고요. 남편은 시모가 도와달라고 하자 자기가 모아둔 용돈을 죄다 시모한테 줬던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모를 도와준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자식이 자기 부모를 다단계를 하게 둔답니까? 전 너무나 황당해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게 지금 말이 돼? 지금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모자랄 판국에 뭐 돈을 줬다고? 여보, 이건 아니야.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왜 그걸 계속하게 뒀어? 아이,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딱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린 거야. 나도 돈 없어 이제. 아이, 그냥 냅둬.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자식으로서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여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몰라?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래도 엄마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지 수익은 되는 모양이야. 당신대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어느 정도 하면 그만두겠지 뭐. 아유, 냅둬.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모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만 속이 터지고 답답할 뿐이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모가 그래도 주변 인맥이 꽤나 있어서 그런지 돈을 제법 잘 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극구 반대라던 시부랑 신우도 어느새 시모가 이러든 저러든 크게 뭐라 하지 않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저 말곤 시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말리면 왜 잘 돼가고 있는 걸 말리냐며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쯤 제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나가게 되니 친정엄마가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고 선언을 하신 거였죠. 살던 집이며 이것저것 처분을 해서 고향 친구분들이랑 한 동네에 모여 살기로 하셨다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친정이 가까워 좋았는데 고향에 가신다고 하니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엄마도 노을 편하게 보내시고 싶으실 테니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엄만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다 하신 상태였고 저희한텐 거의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인 김에 이참에 정리를 좀 하자. 엄마가 이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아예 고향 내려가서 노후 보내려고. 그래서 이 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재산 좀 정리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어? 무슨 벌써 재산을 나눠줘. 아유, 됐어, 엄마. 그냥 엄마 가지고 있으면서 써. 무슨 나눠준다고 그래. 엄만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 그러니 이참에 나눠주고 끝낼 거야. 나 쓸 돈은 내가 다 계산해서 가지고 갈 거고 남는 거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신 다음에 더 주는 건 없어. 알았지? 그렇게 엄만 평생을 일하며 버신 돈이랑 집을 판 돈을 합쳐 저와 여동생에게 각각 3억씩 증여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흰 너무나도 뜬금없는 돈이라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나 여동생이나 제부도 너무 놀라고 엄마를 말렸지만 엄만 이미 다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 돈 받으면 뭐 할 거야? 뭐 하긴 뭐래.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어떤가 해서. 투자?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라니. 당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아, 왜? 우리 엄마 요즘 잘 나가는 거 몰라? 나도 솔직히 그거 보니까 좀 부럽더라. 솔직히 직장인 월급 해봤자 코딱지만한데 언제 돈 모아서 우리 애들 키울 거야. 한 번에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몇 배 더 된대. 당신 내 인맥도 넓은 거 알고 있지? 나도 그냥 일 그만두고 그거나 할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런 곳에 투자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신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전 남편의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저희한테 미리 증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다단계 투자를 하겠다니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로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어찌나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지 결국 저와 남편은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남편은 자꾸만 직장이 힘들다느니 돈이 쥐꼬리만 하다느니 안 하던 얘기를 계속 꺼냈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냉전 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거의 한 2주 정도를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저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제가 출근할 때까지 작은 방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어느 날 퇴근하고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만뒀어.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야? 그만뒀어. 다시 일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생활비 주면 되잖아.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내는 남편을 보는데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 태도도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이 퇴직을 하면 좀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보거나 살림을 해야 하는데 어째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거기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내내 밖에 나갈 때가 많아졌고요. 심지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못 보던 옷이며 신발이며 잔뜩 사고 다니더군요. 둘 사이가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물어봤더니 남편은 또 어찌나 쌩하니 찬바람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돌아다녀? 직장 새로 구한 거야? 뭐야?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 투자도 안 할 거면서 못하러 남편이 뭐하든 말든 상관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다닌 거야? 난데없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성질만 부리질 않나? 무슨 돈으로 옷이며 신발이며 잔뜩 사고 다니냐고. 아이 그니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당신대로 돈을 달랬어? 뭘 달랬어? 아유 잔소리하고 싶으면 내 말도 들어주면서 잔소리하든가. 됐어. 당신하고 할 말 없어. 투자할 생각 있을 때나 말 걸어. 그거 아니면 말 걸지도 마. 끝까지 그놈의 투자 거리는 걸 보며 너무나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안 하던 소비를 하고 투자하라고 얘기하는지 그땐 이유를 알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갑자기 잠깐 보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 그래도 시모가 나름 중재를 해보려고 절 부르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시모를 만났는데 시모는 저한테 화장품 세트를 주시더니 슬쩍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주연이랑 싸웠다며? 아유 니들 왜 싸웠어? 그래서 니들 요즘 얘기도 잘 안 한다면서?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너무 길게 그러면 안 돼. 애들도 다 느낀다고. 자, 이거 받아가지고 마음 좀 풀어라. 어? 어머님 감사한데요. 도대체 남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투자를 하라고 하질 않나? 직장도 그만둔 거 아시죠? 애들도 커가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걔도 가장이라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뭐. 나도 대충 얘긴 들었다. 그래도 네 입장에선 좀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요즘 솔직히 그냥 돈 묶어두는 사람이 어딨니? 다 투자하고 불리고 그러는 거지 뭐. 안 그러냐? 직장인 월급으로 언제 좋은 집 장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겠어.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돈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 돈은 저희 돈도 아니고요. 당장 쓸 생각도 없어요. 아니 왜? 네 엄마도 그 돈 잘 불려가지고 배로 만들어서 도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어? 너 요즘 나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지? 내가 요즘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빠듯하게 살림하며 살 때보다 훨씬 나아 얘. 그제서야 전 시모가 저에게 왜 보자고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하란 얘기를 하려고 절 보자고 하신 거였어요. 그게 딱 느껴지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지만 흐지부지 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전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 전 이 돈 한 푼도 쓸 생각 없어요. 저희 엄마 평생 피땀 흘려 어렵게 번 돈이라 더 쓰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아니, 왜 안 한다는 거야? 좋은 기회인데 왜 안 한다는 건데? 뭐 빚을 내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도 굴리자는 건데. 요즘 다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데 넌 왜 안 한다는 거야? 제가 더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 이거 화장품도 저 쓰는 게 있어서 안 받을게요. 다음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불편하네요. 그러자 시모는
헛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혼잣말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휴, 거봐. 아이, 저러니 내 아들이 한눈을 팔지.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아유, 아니다. 내가 뭘 뭐라 그래. 아무튼 간에 생각 좀 다시 해봐라. 좋은 기회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지. 나쁜 거면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겠니? 그 돈이면 다이아몬드 달아가지고서는 지금보다 훨씬 배로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내가 싹 정리해둔 거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보거라. 그럼 나 간다. 그러더니 시모는 허겁지겁 제 차에서 내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때라면 그냥 못 듣고 지나갔을 법한 말이었는데 그땐 그 말이 어찌나 귀에 쏙쏙 박히던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눈을 팔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수상한 행적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말은 제 의심에 아주 불을 지펴버린 거였죠. 시모는 뭔가 알고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전 그냥 그 말을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핸드폰도 살펴보고 흥신소에 문의를 해서 조사도 시작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동안 설마 했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잔뜩 숨겨져 있더군요. 그 후 며칠 뒤 전 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딱 도착을 하고 나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네, 저도 여기 가입하고 싶어서요. 김화정 씨라고 혹시 여기 있나요?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절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김화정이라고 하는데 절 찾으셨다고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절 알고 오셨죠? 저요? 저야 그쪽 잘 알죠. 가족한테서 제가 소개를 받고 왔거든요. 일을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여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더니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잘 오셨어요. 근데 누구 소개로 오신 거예요? 소개해 주신 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보다시피 전 솔직히 전엔 엄청 평범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딱 보니까 잘하실 것 같네요. 들어보니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처음 등록하실 때 금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다져놓으면 수익이 또 그만큼 커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등급제가 있어서 혹시 얼마로 시작할 생각이셨어요? 금액이요? 금액이야 뭐 그쪽에서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소리시죠? 그쪽은 얼마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긴요? 저 모르시나 본데. 그럼 최주현 씨 아시죠? 제 남편. 제가 그 최주현 씨 아내입니다. 그러자 제 앞에 있던 그 여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쯤 되면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 남편이란 인간은 바로 슈머와 함께 다단계에 빠져선 심지어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단계 가입한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거기서 불륜까지 하고 있다뇨?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남편은 이 여자한테 홀딱 빠져선 투자금을 여기저기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고 시모고 저희 엄마한테 그 3억이라는 돈을 받자마자 저한테 투자라라고 그 연병천병을 떤 거였습니다. 제가 딱 가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 신나게 달려온 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때부터 전 이 여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 만나면서 언젠간 이 꼬라지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뭐 여기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위자료는 꽤나 두둑하게 줄 수 있을 건가 보네.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불륜을 저지른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최지원 씨랑 그냥 직장 동료예요. 그냥 제가 아끼는 그저 사원이라고요. 얼마나 아끼면 둘이서 몰래 그렇게 숙박업소를 다녀요? 얼마나 친하면 차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스킨십 하는지도 꿈에도 몰랐네요. 아,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야. 야, 내가 다 안 알아보고 여기 온 줄 알아? 남들 껴내는 거 잘해서 다이아몬드 달았더니만 남의 남자까지 껴내는 것까지 잘하는가 본데. 그 다이아몬드 달면서 얼마나 더 꼬셨니? 어? 꼬시긴 뭘 꼬셔요. 제가 누굴 꼬셨다고. 그럼 아냐? 네가 내 돈 3억 어떻게든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아니야? 니들 한 대화 내가 다 봤어. 여기 증거. 그렇게 제가 증거를 뽑아 내밀자 그때 그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저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 말고도 가입을 하러 온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 그 사람들을 쳐다보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조심들 하세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여기 이렇게 사람 꼬시나 봐요. 이 여자도 제 남편 가입시킨 다음에 꼬셨잖아요. 거기다 와이프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는데 조심하셔야겠어요. 아니,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나가서 너랑 왜 얘기하니? 너 같은 애랑 말 섞을 레벨이 아니거든. 그딴 놈이랑 이혼할 거고 나도 그따위 남자 필요 없어. 딱 너랑 같은 레벨인 것 같으니까 네가 같든가 말든가. 어쨌거나 그딴 짓 저지르면서 번 돈 위자료로 잘 준비하라고 일러드려고 왔어. 어디 한번 제대로 준비해봐. 그러고선 전 그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다단계가 거의 인맥 네트워크나 다름없다 보니 사무실에서 그걸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후로 전 냉정하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 끝까지 정말 뻔뻔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엔 자기도 동의한다고 했지만 뻔뻔하게도 재산을 탐내더라고요. 소송하면서 엄마가 증여한 그 재산도 나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왜 재산 분할 똑바로 안 해? 어? 그 돈 왜 재산으로 안 올리냐고.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산도 나눠야지. 어디서 그 돈을 싹 빼?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걸 왜 재산 분할을 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해. 하여간 머리가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던가. 야, 그 돈을 네가 왜 탐을 내니?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번 돈을 네가 뭔데 탐을 내냐고. 뭐? 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부부 재산은 다 같이 동등하게 나눠야 되는 거거든. 장모님이 애초에 너한테 준 재산이니까 네 재산이 같이 나눠야지. 저기요, 멍청하면 공부라도 좀 하세요. 그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도 아니거든요. 참, 뭘 모르는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위자료나 내놓을 생각해. 이 남편이란 작자는 진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 부모한테 증여받은 걸 왜 자기가 탐내고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남편은 결국 재산 분할할 때 그 돈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서야 더 이상 재산을 나눠라 어찌라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혼 판결이 난 직후였습니다. 시모가 저희의 이혼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전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도대체 저한테 전화를 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받아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끝까지 시모는 제 속을 긁어대더라고요. 예, 너 이렇게 이혼해서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고작 3억 가지고 유세 떨더니만. 아유, 남자가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딴 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얘기해서 니들 재결합 추진해 볼 테니까 어떻게 잘해볼 생각 없니? 제가 왜요? 전 그럴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어머머, 얘 자존심 세우는 것 좀 봐라. 얘, 여자 혼자 애 둘 딸려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거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어? 네 엄만 또 무슨 팔자라니? 자기도 모자라서 딸까지. 아유, 그래 뭐 어디 잘 사나 보자. 그래도 내가 기회 한번 주려고 그랬던 건데
넌 아주 그냥 복을 걷어차는구나. 복을 걷어찬 게 누군진 지켜봐야죠. 자식은 부모 팔자 담는다고 하셨죠? 어디 누구 자식이 부모 팔자 담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전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라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애들도 이젠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도 잘 다녔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전 그다지 문제가 없었네요. 물론 처음엔 남편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거, 엄마에게 받은 돈을 탐내고 있었다는 거에 정신적인 충격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정말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점점 저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오히려 나중엔 잘 됐다며 절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진짜 본격적으로 다단계를 시작했는지 SNS 프로필부터 바뀌더니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민 사진을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명품 가방부터 차까지 타고 다니는 것처럼 사진을 올려두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제 3년이 가지 못했었네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시댁이 완전 쫄딱 망해선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답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도 몇 달 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전화번호도 바뀐 거지 어쨌는지 번호가 없어졌길래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나야. 어? 뭐야,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양육비 주기 싫어서 번호라도 바꿨냐? 진짜 웃긴다 정말. 근데 왜 전화했어? 여보, 우리 집 완전 망했어. 완전 쫄딱 망했다고. 뭐? 망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 담보랑 신용이랑 죄다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냥 쫄딱 망했어. 비싼 물건 사서 못 파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실적 없다고 나더러 물건 떠안으라고 해서 이제 다 망했어. 앞서 말했듯 처음 투자 금액이 커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이혼하고서 이 전 시모랑 전 남편은 진짜 싹싹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투자를 크게 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그렇게 수당을 챙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단계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물건을 팔아도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돈이 붙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또 돈을 벌기 위해 빚을 더 만들고 물건을 엄청 사들였는데 그걸 계속해서 다 팔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단계로 주변 인맥은 다 써버리고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겐 다단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마저 만들어버렸으니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결국 그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답니다. 전 남편의 불륜여화도 이미 끝난 지 오래였어요. 여기에 전 신우는 이미 시댁을 손절한 지 오래고 시부까지도 전 시모와 전 남편더러 나가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 정도가 되고 나니 전 남편이 그제서야 울며 불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엄마도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나도 신용불량자라 지금 전화도 다 끊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여보, 당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나 좀 도와줘. 그걸 왜 나더러 얘기를 하니? 애들 양육비 몇 달째 밀렸는지 알기나 하니? 불륜녀랑 다이아 목걸이 달고 사진 찍고 돌아다닐 땐 애들 생각 한번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뭐? 참, 웃기지도 않다 야. 니네 엄마가 나더러 뭐라 그랬는지 알아? 부모 팔자 자식 담는다더라. 근데 이제 보니까 네가 네 엄마 팔자 그대로 담네. 어디서 나더러 도와달래? 양심 있으면 전화도 하지 마. 밀린 양육비 싹 다 소송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전 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모두 다 내뱉었습니다. 결국 돈만 밝히던 두 모자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정말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전시모도 어디 청소를 한다는데 이제야 그 한 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고야 말았답니다. 그러게 사람이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인맥도 팔고 돈도 팔고 신용도 다 팔아버렸으니 이젠 진짜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수밖에요. 이렇게 된 건 다 자기들 선택이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좀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남은 인생 똑바로 살길 바랄 뿐이에요. 이혼 후 전 두 아들들과 행복한 일상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 친구분들과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고 여동생 부부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종종 저희가 친정엄마를 만나뵈러 갈 때면 다들 얼마나 반겨주시는지요. 애들과 같이 가서 밭일도 같이 거들어드리고 저녁이면 마당에 있는 정자에서 고기도 구워 먹는데 그런 소소한 일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아이들도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노력의 결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몇 달 전 심어놓았던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 밥상에 올라왔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뿌듯해하는 거 볼 때면 이런 게 산 교육이구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쓴 것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주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보면 노력을 해서 돈을 벌기보단 그저 운이나 행운으로 돈을 쉽게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들보다 쉽고 수월하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 중에서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그만큼 더 오래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랍니다. 쉽게 얻는 만큼 또 쉽게 떠나갈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전 이런 삶이 제일 가치 있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살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이 많으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께는 꼭 복이 내려올 거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멋진 엄마로서 잘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우리 두 아들들과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